안녕하세요. 3교시입니다. 우리 평온한 마음으로 시작하기로 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그래도 좀 양호해요.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애적 성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왕자병, 공주병, 그리고 백설공주 동화 속의 여왕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왜 그 노래방에 갔을 때 마이크를 잡으면 놓기 싫어하는 사람 있죠. 한 번 잡으면 계속 자기만 부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애성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 주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기애성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공감 부족과 이기심으로 주위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해요. 자기 가시적인 오만한 행동을 나타내어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이고요. 자기 자랑의 뿌리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의 이면에는 수치심이 있다라는 거죠. 가면디의 수치심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예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평범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쁜 게 돋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생긴 사람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집단에서 어디에서 내가 돋보이고 남자들한테 이목을 받고 이러려고 하면 나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다녀야지만 내가 돋보이잖아요. 그것은 뭘까요? 진짜로 그 못생긴 친구를 위한 게 아닌 거죠. 그 친구와 함께 다님으로 인해서 나의 미모가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 친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기적인 거죠. 우리가 뭐 예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주관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그냥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거죠. 자, 이제 임상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내용 중 5가지 이상이 되면 자기애성 인격장애 아니면 성격장애라고 하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가대한 느낌, 그리고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공상에 몰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그 조직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조직에서 권력층의 한 명을 딱 그 사람한테 아부를 한다든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서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엄청나게 그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 조직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그 권력자의 힘을 등에 업고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다른 사람의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내가 스타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내가 그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그게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그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천되듯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제 낮은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다른 특별한 높은 지위의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관련해야 한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찬사를 요구해요. 그리고 특권의식, 또 대인관계가 좀 착취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게 내가 능력과 어떤 것들을 해서 내가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 이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입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자주 타인들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질투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여러분 예전에 그 주군의 태양이라는 소지섭 나오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순수한 아름다운 그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꾸며진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군의 태양에 보면 어떤 여성이 자기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예뻐. 나는 막 환상적으로 예뻐.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예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 귀신이 하나 탁 달라붙어요. 어.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성은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여성 안에 귀신이 딱 들어와서 그 여성을 계속해서 그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너무 자기 애성에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너무 교만해지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아름답다는 걸 모를 때 그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아름다워. 뭐 그러면서 나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집착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있잖아요. 눈이 탁해져요.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모는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예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교만에 빠져 있거나 이런 자기애성에 빠지게 되면 눈 자체가 눈빛이 탁해져요. 그럼 더 이상 순수성을 잃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애성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어느 순간 처음에는 순수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당신이 예뻐요, 예뻐요. 그러면 이제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애성은. 이런 사람들의 네 가지 제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상 속 그대. 그러니까 현실 왜곡의 마법적 사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나, 터지기 쉬운 자아의 보호벽이죠. 오만한 거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우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쾅 맞죠. 인간은 신 앞에서 그렇게 우월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게 또 이제 빵 터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사실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경멸하면서 그 시기심.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됐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경멸하면서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시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그 가면 뒤에 수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감히 내까진 게 그러면서 제멋대로 자격을 부여를 해요. 우리 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유튜브에 나온 사례예요. 이제 굉장히 자기네 왜 자기네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는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살고 그 단지가 굉장히 조금 중류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막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우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파트 단지에 A라는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네랑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월세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을 계속 무시하고 그 어떤 아파트 단지의 모임에서도 그 사람을 빼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그 굉장히 오만하게 어떤 우월 의식을 갖고 그 이사 온 여성을 계속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근접할 수도 없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잠시 내가 대단지에다가 그 집을 짓기 전에 잠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애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그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끝없는 착취 있죠. 이런 게 여러분 그러다 이혼 당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이렇게 한 여성이 당신처럼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줬는데 당신은 평생 마당새 노릇을 해야 돼. 그렇게 계속 남편 부려먹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계속해서 홀대를 당하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한테 뻥 차이는 거죠. 또 아니면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처럼 아주 그냥 우월한 사람이 그대랑 살아준 것만으로도 땡큐해야지 그러면서 아내 계속 무시하다가 이제 아내한테 뻥 차이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은 내 거, 여 것도 내 거. 그러면서 굉장히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이기심 있잖아요. 내 거는 당연히 내 거야. 너가 번 걸로 다 해주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은 연애할 때 나타나요. 연애할 때. 우리가 저는 데이트 비용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데이트 비용 있잖아요. 연애할 때. 10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문화를 무시하지는 못해요. 한 남자가 한 60, 70을 쓰면 여자가 30이나 40 정도 쓰면 저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남녀 불평등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회 문화에서는 좀 남자들이 데이트비를 더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이 정도 썼으면 여자도 이 정도는 조금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남자가 다 내는 거예요. 그 데이트 비용 1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연적인 자기애요. 그러니까 여왕처럼 왕처럼 군림하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의식 수준에서 매우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요. 타인의 비판이나 거절에 대해 분노를 해요. 너가 어떻게 감히 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이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재벌가의 그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거절하면 막 그 분노 발산하는 그 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내연적 자기애는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의 손상 내지 위협 상황을 일찌감치 그냥 피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아예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적인 자기애는 분출을 하는 거고요. 내연적인 자기애는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원인이 뭘까요? 다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정신역동 관점에서 볼게요. 정신역동 관점에서는 자기의 주머니가 가득 사랑으로 차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기애라는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랑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것이 가득 차지 못했을 때에 적절한 좌절 경험 없이 가대 자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사랑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내 사랑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자기애성을 1차적 자기애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착이다 이렇게 명시했어요. 그리고 코엇은 유아적 자기애를 현실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좌절 경험, 체험을 적절하게 경험하지 못한 경우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유아적 자기애로 남아 있었는데 내가 이게 성장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교정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애성이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도요, 아주 극단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극단적인 또 행동을 취해요. 여러분 베이비 시터라는 또 영화인가 프로가 있었어요. 조여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가 그 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베이비시터에 나오는 아주 그냥 근사한 그 여주인공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뭐 그 아주 어떤 기업체의 상무로 있고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고 아주 자기가 대시를 하면 여자들이 다 수락하는 그리고 아주 사랑꾼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산 그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애성이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거절한다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잘생기고 자기처럼 집안 좋고 젠틀하니까 내가 유혹하면 다 여자들은 넘어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집에 베이비시터가 분노심으로 조여정을 이제 어떤 분노를 이렇게 복수심으로 이 집에 베이비시터로 들어와요. 그리고 조여정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여정의 남편인 그 남자가 만약 철수 씨라고 하면 철수 씨를 유혹을 해요. 바로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서 이제 불장난하고 베이비시터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요. 그럼 놓아줘야 되잖아요. 또 집착해요. 그리고 이런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랑 사귀었어요. 그러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베이비시터는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니? 이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철수 씨가 그 집으로 찾아가서 베이비시터 부부를 살인하거든요. 내 사랑을 안 받아줬다고. 감히 내 사랑을 거부해? 이렇게 하니까 분노의 화신이 돼서 그런 어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절도 경험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하면서 내면이 단단해져야지만 거절을 당해도 내가 그걸 슬기롭게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애성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독차지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거부한다든지 거절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 프로처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뭐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뭐 6수준, 7수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8수준, 9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극단으로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모든 성격 장애가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양호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닥을 칠 때는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정서 중심이에요. 정서 중심. 이게 애정 결핍이잖아요. 애정 결핍. 그러니까 애정 결핍 문제에 정서적 접근은 매우 적절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갈망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수용해주고 공감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새 인식과 함께 새 내러티를 써 내려가도록 지원하는 거죠. 만일 베이비시터의 그 프로처럼 그 남성이 베이비시터 부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때 상담을 받았다면 살인까지 저지르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외적 자원 없이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거죠. 이 나르시스틱 권력자의 대처법은 분노를 제어할 전략을 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거절한다든지 막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분노의 화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분노를 제어할 전략을 개발하고 권력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권력이라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저도 요즘에 진짜 제가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에 푹 빠져 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 이제 그게 뭐 97년, 98년 뭐 그렇게 그때 나왔던 프로이기 때문에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도 할머니로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로. 항혼의 사랑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 프로를 보면서 어차피 나이를 먹어가면 이런 거 50대는요. 외모 평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예쁘고 못생긴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얼굴이 밝으냐 행복하냐 이런 차이지 나이가 들면은 이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때는 행복하게 살고 더불어 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권력에 집착하게 되면 추락하는 것뿐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또 가면을 쓰고 배우처럼 행동하라. 이런 게 조금 그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솔한 만남이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와의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것이 이제 대처법이겠죠. 자, 사례를 하나 볼게요. 아마 여러분 샤르트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이 사례는 대단한 성공, 권력 등에 집착해 예술적이나 학문적 성취, 그 다음에 능력 등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자, 샤르트르의 해고를 보면 어린 시절 조부모, 모친이 부적절하게 막 이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샤르트르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고를 했냐면 나는 거짓된 아이로 극적 행동 변화를 경험하며 당당하고 능력 있는 가짜 자아 행세를 하며 어머니와 조부모가 원하는 완벽한 아들과 손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원래 나는 늑대인데
마치 내가 사자인 행동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내가 내면화가 돼서 참 자기가 딱 장착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주변에 어떤 주변 뭐 양육자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원래 내가 아닌 거짓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샤르트는 거짓 자기로 살았다고 해고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사회성 성격 장애